자, 루미온으로 작업한 두 번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4번 폴더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우선은 맥스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루미온으로 변환한 작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루미온 수요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 어떤 예전에는 뭐 맥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작업하던 파일을 이동했을 때 단위체계에 오류가 나거나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다행히 그런 이슈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스케일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데스크탑에 스케치업 V레이의 네 번째 영상에 이 맥스 모델링을 열어보시면요. 왜 안 열려? 네, 다음과 같이 열리고요. 이 V레이, 제 컴퓨터엔 V레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보이지만, 루미온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화면이 아마 비춰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는 여기서 파일로 넘기기 전에 그냥 넘기시게 되면 카메라는 빛 정도도 같이 넘어가면서 충돌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터를 지오메트리로 바꾸시고 모든 오브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엑스포트 셀렉티드로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fbx 파일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에 베이스 fbx라고 내보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1, 2, 3, 4나 그냥 편하게끔 이름을 랜덤하게 넣지 마시고요. 꼭 앞으로 활용할 이름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배우셨던 그 스케치업 라이브 싱크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라이브 싱크로 이렇게 파일을 계속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라이브 싱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이 중간 연결고리인 FBX 파일을 특정한 이름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시다 보면 아마 경고창이 나올 텐데요. 경고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왜냐면 넘어갔을 때 재질 문제에 대한 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그냥 스킵하시고 오케이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서 이제 루미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온은 학생용 버전을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등록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셔야 모든 FX 효과, 그러니까 루미온의 가장 큰 장점은 특수 효과거든요. 특수 효과를 다양한 예제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미온은 기본적으로 총 9가지 예제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9가지 예제에서 각각 10개씩 총 90가지 예, 90가지의 효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수업을 대부분 들으신 분들이니까 예제를 여시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이러한 기본적인 게 열리고 WASD QE로 해서 작동된다고는 미리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누르시면요. 카메라를 누르시면 각각의 씬이라던가 이거는 마치 스케치업의 씬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는 잡아놓고 예, 해도 되고 만약에 내 카메라 앵글 좀 바꿨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해당 위치에 씬이 잡히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효과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 효과 쓰고 싶어 마음에 드네 더블 클릭해서 눈비 바꿀 수 있고 음, 눈비 바꿀 수 있고요. 나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얘 꺼셔도 되고 눈비 없애고 비는 없애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늘 하늘은 리얼 스카이 지금 여기 하늘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하늘을
건축 돼요. 예를 들어 리얼 스카이를 내겠다. 예. 리얼 스카이를 넣고 하는 음, 이렇게 리얼 스카이를 넣고 리얼 스카이에 나이트가 있을 거예요. 나이트를 넣겠다. 별론데. 예. 밝기를 조금 줄여야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효과를 넣었다. 이게 너무 화면이 밝긴 한데 그래서 렌즈 플레어를 꺼볼까요? 렌즈 플레어에 스트릭 세기를 낮추거나 분산 볼륨량이군요. 예, 볼륨량을 낮추거나 해서 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변환을 줄 수도 있고 예, 이것들을 뺄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를 고려를 해서 나 요거 좀 마음에 든다. 예를 들어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장해서 이거는 눈 오는 외부 야경이야. 이렇게 이러한 이게 총 9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BX 파일 그대로 불러와 볼게요. 이거 누르시고 이거 눌러서 새로 생성 평원 환경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하시고 새로 모델 가져오기 하는데 4번에 맥스 모델링에 어, 그냥 맥스 파일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베이스 FBX였죠. 이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베이스 FBX라는 파일로 불러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충돌이 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주고 확인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온 모델을 요건데요. 베이스 1번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배치하시면 되고 한 번만 클릭하시고 여러 번 클릭하면 계속 생겨요. ESC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모브제 같은 경우에는 맥스 모델링 자체가 한 1GB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편이라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맥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기실 때는 사람 모델링이나 자동차 모델링 같은 액세서리 모델링들은 제거를 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동할 때 편하게 하는 방법은 WASD로 넘어가는 것보다 금방 지울 수 있는 나무 같은 오브제를 이 건물 벽면에다 붙여버리고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해서 가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된다. 예. 지우실 때는 반드시 이 동그라미를 휴지통 누르고 동그라미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혹시 다른 데를 누르시면 안 지워져요. 그러면 요렇게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루미온으로 모델들을 불러오다 보면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넣어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불러온 모델 제대로 카테고리하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 오브제를 눌러주시고 입력하시고요. 이거를 한 1m 정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이 미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 모델링을 횡단보도 모델링을 가져왔었어요. 예. 근데 이 루미온 12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데칼리라고 하는 트윈모션이나 언리얼 엔진에서 있던 개념이 새로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뭐 커스텀한 걸 아직 추가까지는 열려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개선은 되겠지만. 그래서 횡단보도를 저는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예전 방식대로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재질 입혀볼게요. 이거 콘크리트, 실루엣 이건 다 이제 아실 텐데 수업 시간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요. 이거 크기 바꾸는 거는 텍스처 크기 바꾸면 돼요. 뭐 이런 거 했었죠. 음,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완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원래 예전에 루미온 방식으로는 재질에 데칼이 없었으니까 선택해 주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데칼 없어요 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생겼더라고요 그새. 2012 버전부터 생겼다고 다양한 유튜버들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하신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 눌러가지고 색조를 나 이거 색상을 흰색으로 할래. 그러면 흰색으로 해서 이렇게 인색을 하게 되면 재질 위에 재질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페인팅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예.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데칼은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게임 엔진에서는 데칼을 많이 활용을 하죠. 예. 리얼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거 효과 눌러주시고 배치할래 한 다음에 이 데칼 부분 선택해 주시고 이 자동차 크로스워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하나 선택하신다. 얘가 차선의 역할도 하지만 가만히 확대해서 보시면 이 위에 후 뿌려질 텐데요. 클릭 하나 해주시고 ESC 누른 다음에 얘는 크기를 이게 바꿔줘야 돼요. 대신에 좌우 너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쉽게도 수치를 입력해서 하는 게 없어요. 수치를 입력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좌우 너비 이런 것도 없어요. 매우 아직은 아쉬워요.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카를 추가하는 거 갖고 생기겠죠.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이것도 이렇게 되네. 이걸로 바꿀까요? 그 다음에 회전하면 괜찮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 해서 너비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저 한꺼번에 하는 거 있죠. 이동할 때 한번 이동해주고 이거 말고 이건 그거 없나? 라인 까는 게 없네. 잠시만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어레이가 바로 안 뜨네요. 이렇게 하거나 배치를 할 때 진짜 전 배치밖에 안 되네 아직. 어레이 배치가 안 돼요. 배열 배치가 안 돼. 아쉽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땅 패였어요. 뭐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다양한 데칼들이 있다. 아직은 트위모션에 비해서는 리얼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데칼이 트위모션 빵 넣으면 갑자기 워낙 유명한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매놀도 있는데 매놀 빵 넣으면 좋아지겠죠 뭐. 어쨌든 ESC 곧 내부에 있는 데칼도 임포트하는 기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2012 버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오브제가 있어요. 오브제. 이 자동차 오브제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깨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브제들은 우선은 저장 한번 해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베이스라고 저장해 줄게요. 베이스 해서 저장 덮어 씌울래? 해주시고 이 스케치업에서 이런 무게가 있는 모델링들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무게 나가는 애들 그냥 저 하단 놔둘까요? 딜리트 이거 선택이 안 되냐? 주시고 여기 있는 나머지 모델은 그냥 놔둘게요. 대표적인 자동차 모델링이나 이 주변 건물 모델링 지우겠다. 이렇게 지우세요. 지우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지오메트리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내보내기 엑스포트 셀렉트 해서 같은 이름에다가 덮어 씌우기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루미온으로 넘어와서 저장이 다 됐나? 네,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다시 빌드 삽질하는 아저씨 불러와서 선택하시면 여기 떠요. 업데이트 할래? 업데이트 할래.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자동차랑 여기 위에 있는 자동차들이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 사라질 겁니다. 주변 건물들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이런 박스 모델링으로 해도 되지만 이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불러와도 됩니다. 예, 루미온하고 스케치업은 매우 친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불러와 볼게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예, 주변에 있는 거 다 지워주고 저것도 지워야겠네. 이상한 볼이 하나가 있네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파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 여기에서 엑스포트 셀렉트 해야겠죠. 당연히 필터 선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똑같이 FBX 이렇게 내보내기 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업데이트 번이 저장되고 있다고. 저장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했어. 그래서 모델링의 무게가 가볍다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 놓으셨으면 이제 빠르게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이것만 했었죠. 그래서 저는 네, 그 주요 부분만 빠르게 처리하고 이 주변에 이 초원 같은 거 평원이 안 보이게 아까 저 예시처럼 평원이 안 보이게끔 하는 작업. 예시를 보여드렸나요? 업데이트 됐고요. 예시를 안 보여드렸네요.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 한번 한 다음에 이 예제 중에 예제가 교재예요. 교재 중에 다운타운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 교차로에 놓여져 있는 건물을 찍는 사례를 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또 설계 사무실이 작업했던 대표적인 예시를 공유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 루미온 자체 내에 있는 모델링을 좀 엑스포트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 포럼 사이트랑 다 뒤져봤는데 없어서 아쉽게도.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파악하셔야 될 거는 이 건물이 메인인데요. 이 카메라 주요 앵글 파트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만 찍거든요. 여기엔 초원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영역을 벗어나면은 초원이 보여요. 무슨 세트장처럼. 네.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뭐 트루먼 쇼나 이런 거 있었는데 그 트루먼 쇼 영화 보면은 세트장에 사람을 가둬놓고 뭐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이 카메라 앵글에서는 안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건물 주변으로 가요. 건물 주변으로 가도 원래 여기 초원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로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꼬아버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건물을 쭉 배치해서 내가 말하는 주요 앵글에서는 초원이 안 보이게 마치 세트장처럼 여기도 보세요. 네. 여기도 쭉 내려가 보시면 건물로 막아버렸어요. 네. 저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건물 이 메인 건물의 주변 건물은 약간 퀄리티 있는 건물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쪽 멀리 있는 건물은 퀄리티 있는 걸로 안 하고 그냥 박스 형태의 건물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LOD를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게임 분야에서 쓰는 건데 그런 개념을 써가지고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걸 좀 표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로기 하신 다음에 내거 어디 갔니? 블로기에 방금 찾아왔고 하셔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주변 정리를 할 거예요.
볼게요. 이렇게 가신 다음에 우선 재질 먼저 배워야죠. 재질 입히는 건 다 해봤으니 빠르게 가겠습니다. 선택. 그래서 실루엣 빠르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왔다리 갔다리 선택해야 되거든요. 실루엣 콘크리트 저는 큰 신경 안 쓰고 할게요. 실루엣 요거 실루엣 타일 중에 콘크리트 타일 콘크리트 타일을 넣었는데 콘크리트 타일의 색깔 바꿀 수 있다 이런 설명 드렸었죠. 빨간색 바꿀래요. 몇 정도를 조절할래요. 이렇게 반드시 이 채색을 올려야 돼요. 네. 채색을 안 올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이런 특수 나뭇잎 같은 것도 있다. 확산하는데 밑에 이게 나뭇잎이거든요. 가까이 가서 볼게요. 빠르게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렇게 아이비 타입의 나뭇잎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지면 레벨에 맞춰서 이게 퍽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일 항상 완료하고 재질 하나 넣었으면 타일도 넣을래요. 실내 콘크리트로 예, 돌 마감일까? 어쨌든 우선 빠르게 넣을게요. 이것도 적용해야 되고 또 실내 또 적용하고 또 유리도 실내 유리 퓨어 글라스 적용하고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셔야 될 게 있었죠. 요거였어요. 요거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 밑에 천장재를 클릭해가지고 실내 목재로 할 거야. 요런 나무 목재로 때려버릴래. 예를 들어 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재질 이거는 작업하다 보면 하는 건데요. 옥상 재질도 그렇게 들어가요. 나무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맥스 가셔가지고요. 맥스 가셔서 이 면 편집을 해야 돼요. 면 편집. 그래서 요거 나 요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에디트 폴리 하셔가지고 폴리곤 면 선택하셔고 나는 요면하고 시프트 키 눌러 요면하고는 그냥 완전 천장이잖아요. 예. 여기 파트는 다른 재질을 넣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질 에디터 하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예 다른 재질로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우선 재질 네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Assign to Selection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재질만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보면 이 재질은 이제 별개의 재질이 됐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서 동일합니다. 이제 쓱 선택해서 다 선택해야겠죠. 쓱 선택해서 파일 엑스포트 셀렉티드 하셔서 베이스로 업데이트를 주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경고창이 나오겠죠. 그 파트의 영역만 다른 재질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 여기에서 선택을 간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게 맥스도 루미온하고 라이브 싱크 기능이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특성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왜냐면 이게 맥스 같은 경우에 조금 높은 수준의 모델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마야 베이스의 루미온도 없을 거예요. 라이브 싱크가 마야도 같은 계열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루미온 라이브 싱크가 있나 한번 볼게요. 마야는 있나? 네, 마야도 없죠. 그래서 어떤 객체 지향형으로 레빗과 같이 이 속성 정보 체계가 잘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아니면 스케치업처럼 쉬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만 관리가 쉬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만 이 라이브 싱크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포밋도 지원하네. 포밋이라고 퓨전 360 같은 게 있는데요. 근데 뭐 레빗 같은 경우가 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재질 동일하게 입히고 실외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메탈 재질로 넣을래, 아니, 콘크리트로 넣을래.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네, 확인 적용 하신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업을 열어가지고 이 주변 건물 추가하는 거라서 내 중에 또 지직거릴까? 오브제가 충돌이 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여기는 이 모델링 오른 것 같아요. 모델링이 두 개가 돼 있나요, 맥스에서. 이건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재질로 똑같이 바꿔버릴까? 예, 여기에서 얘가 폴리 이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직거리는 것도 바꿔줄게요. 실외 인기 검색 결과는 폴리.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적용해주고 동일해요. 실외 나무 폴리 해서 이 지직거리는 게 최대한 안 나게끔, 예, 그나마 좀 안 나죠. 여기도 다른 재질 적용 돼 있네요. 얘는 또 뭐야? 이건 모델링을 수정해야 돼요, 사실은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저희 구석이니까 안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질 다 입혔고 저쪽 뒤에 떼지 한번 올려볼까요? 뒤에 떼지 옮기기 전에 카메라 앵글 먼저 잡아야지. 구도를 잡는 게 먼저예요. 자, 구도를 잡겠습니다. 구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물을 좀 만들어 넣으려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카메라 넣어주시고 이 위치 요거 누른다고 했죠? 예. 하시고 슝 갔다가 다시 카메라 앵글 촉 잡아주시고 하는데 얘가 왜곡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정도 카메라 앵글을 잡을 거야. 그런 다음에 사진 몇 방 찍어요. 한 방 찍고 여기에다가 카메라에 2점 투시로, 카메라 아닌가? 건축인가? 2점 투시 있죠. 여기 들어간 상태랑 안 들어간 상태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카메라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설정 복사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사진 복사 붙이기 같은 사진 앵글 내에서 다양한 효과를 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가지의 붙이기를 다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백배경 이제 초원을 안 보이게 해야 돼. 예, 그러면 주변 건물을 당연히 배치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주변 건물을 배치하기 쉬운 방법은 우선 여기 있는 건물을 배치하는 게 있고요. 1차적으로요. 여기 있는 건물. 네, 여기 있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의 집 모양 어딨니? 이거 아닌가? 맞는데 여기 있다. 지금 집 모양 알트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선 얘 별로 안 예쁘니까 멀리 있다가 놔둬야지. 이렇게 멀리다가 놔둬요. 고층처럼 보이고 싶으면 그냥 위에다 잡아놓고 올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많이 가리려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돼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얘는 바 갖다 놓으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 건물 마음에 안 들어요. 지워버릴 거야. 한 개만 놔둬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앵글 잡으면 저쪽 초원이 덜 보이죠. 오케이. 초원이 덜 보이는데 저기 초원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멀리에다가 했어요. 왜냐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링 나중에 될 거라서. 빠르게 갑시다. 네, Shift 키 해서
이거 시프트 키 해가지고 무브하는 것도 있고 시프트 키 눌러서 스페이스바 같이 누르면 더 빨라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나무를 심을래요. 풍성한 나무를 심어서 뒤에 배경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진짜 리얼한 느낌 내는 용도도 있지만 이쪽 시야로 했을 때 이 뒤가 잘 안 보이게끔 한 용도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여기 건물을 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스케치업에 가요. 스케치업 가면 리얼한 모델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밀리미터 단위로 열어주신 다음에 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 주변 배경이 없는 건물 이걸로 할게요. 예. 한 다음에 불러오는데 반드시 0,0에다 배치하셔야 돼요. 배치하실 때 반드시. 그 다음에 얘를 좀 회전을 해야겠다. 얘를 여기 놓는 거니 이렇게 회전 해주시고 여기가 중심이 되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보조 건물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스케치업 V레이에 엑기스 4번에 여기다가 저장할게요. 얘는 오피스 건물.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냥 루면으로 들어가서 빌드 해주시고 여기 옆에다가 우선 배치하죠. 거기에다가 오브제 배치할 거예요.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치업 파일로 넣을 거예요. 오피스 건물을 그냥 넣을게요. 해서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네. 우선 넣어요. 그 다음에 회전해요. 회전 해요. 무브 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회전할 때 얘를 90도 해주시고 이 건물보다 너무 커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애니까 이렇게 좀 사이즈 줄이고 그 다음에 무브로 배치해요. 하신 다음에 얘가 너무 색깔이 진해요. 우선은 얘도 재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킷으로 선택해 주시고 컬러 안 들어간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얘도 버킷 선택해 주시고 실외에 실내 페인트 계열로 잠시만요 눌러주고 이 재료가 없네. 실외에 플라스터로 때려주고 이거를 조금 흰색 계열 흰색이죠. 좀 밝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체크 주시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를 차라리 여러 동을 만들어서 뒤에 배경들이 잘 안 보이게끔 알트키 누르고 또 동일해요. 복사 뒤로 그리고 알트키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알트키 눌러서 복사 요거용 단지를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에 눌러가서 보시면 이거 돼 있어요. 여기 뒤에 부분 좀 안 보이게 가리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스케치업 다시 열으셔서요.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지우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맥도날드 해볼게요.
대부분의 모델링들은 단독 건물로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패턴화되어 있는, 아니, 전체적인 구간이 되어져 있거나 찌꺼기들이 있는 모델링 있어요. 이 스페이스바 누르고 사람 막 이런 거 있죠. 더블 클릭해서 사람 지워주고, 네, 본체 건물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로테이트 하셔가지고 이때 화살표 위에 키보드에서 위에 키 누르면 이게 회전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동 한 다음에 선택해서 갖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요런 도로는 필요 없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안쪽에 선을 그어서 자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을 그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어요.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선택해서 지우시고 깔끔해져요. 네. 그 다음에 무브 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얘는 맥도날드죠. 그러면 세이브 에즈 해서 맥도날드 해줘요. 그 다음 맥도날드도 똑같이 빌더 해가지고 이 뒤에 부분 영역을 한번 다 채워볼게요. Shift 키 해서 여기다 맥도날드를 불러오기 선택 새로 맥도날드 해서 가져오고, 가져왔으면 여기 앞에 여기에다가 잘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뭐 다양한 칠하면 되겠죠. 뭐 차량을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해서 배치하고 회전해서 저쪽 뒤에 차량을 배치하는 이유도 역시 이 뒤에 있는 영역이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씬으로 다시 보시면 이쪽 뒤에 있는 파트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차량 더블 클릭하면 저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쭉 해서 대지로 선택하시고 크기 좀 주시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슝 이렇게. 그래서 이 반대편 초원 부분 저 뒤쪽 부분이 안 보이게 하시고 쑥 하시고 부드럽게 슉슉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선택 이거 브러쉬 배치하는데 브러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쏘쏘쏘 이거 너무 많이 돼 있으면 군데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우고, 하나의 나무 하나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나무 쑥 이렇게 그 다음에 군데 여러 종의 나무를 섞으면 좋겠죠. 그래서 화렵수 계열로 해서 예를 들어 그냥 나무 오브제가 제일 많아요. 다들 쑥쑥쑥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그 카메라 앵글로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저쪽 너머가 안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선 차단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건물까지 하나만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배치해볼게요. 배치하기 전에 한번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스케치으로 넘어간 다음에 웨어하우스에서 오피스 빌딩 빌딩 해볼까요? 빌딩 하신 다음에 이런 건물 하나 깔아주죠. 일단 놔두고 이 친구 지워주고 항상 0,0 꼭 배치하셔야 돼요. 트윈모션이 됐건 루미온이 됐건 항상 0,0이. 그래서 내보내기
아니 내보내기 아니죠. 그냥 저장. 세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오피스 건물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이라고 해주시고 닫아주시고 빌드 눌러주시고 한 다음에 오브제 추가 새로운 모델 오피스 건물 2번 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 배치 할 때 회전 한번 해주시고 쓱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투자한 만큼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는 다른 건물로 또 빼꼼히 해줄게요. 그래서 모든 섹터 부분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비춰지는 부분에는 항상 건물이나 다른 오브제를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대식 건물이 없어서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ESC 해주시고 로테이트 해서 배치 해주시고 무브 해서 배치 한 다음에 카메라 보시고 앵글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빌드 다시 한 다음에 위로 송 올라가시고요. 여기에서 도시 요소 오브젝트 배치 등 해주시고 어떤 등 타입 찍어주시고 여기에선 요거 대량 선택 하나 찍어주시고 이쪽으로 와서 선택 하신 다음에 방향을 돌려줍니다. 네. 그 다음 수량 빌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 뒤로 하셔서 이건 우선 하나 완료해 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선택해 주시고 이쪽으로 하나씩 찍지 마시고 이거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배치하는데 이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체크 반대 방향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건물 앞에 부분에는 나무나 식재를 배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 건물이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나무도 하나 심플한 거 하나 이 정도 되겠네요. 요거에서 페인트 브러쉬로 내 건물 앞은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깔아주고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도 찍어주시고 찍고 해서 가로수 배치해 주시고 만약에 오브제를 배치하겠다 그러면 의자 있겠죠. 도심지 의자 실내고요. 벤치 있네요. 벤치를 배치해 주시고 로테이트로 돌려주시고 Alt키 눌러서 복제 이렇게 해주시고 카메라 신 다시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오브제는 저한테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주시고 휴지통으로 지워주시고 해서 다시 카메라 잡아주시고 앵글 해서 해주셨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 앞에다가 차량이나 사람 정도 더 배치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배치 만약에 이런 차 배치 해주시고 다양한 사인보드랑 이런 거 쭉 치고 추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횡단보도 배치해도 되고 우선 이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딱 했다. 나머지 것들도 이제 같은 씬일 거예요. 네, 반복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새로운 효과 불러오는 거 설명드렸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불러오기 이렇게 저장하는 건 했으니까 세팅 방법에 가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컬러 아웃라인 이런 거 잡아보시고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예제 파일 잘 활용하셔서 참조하시고 요런 거는 요거예요. 이거는 그거거든요. 요거는 약간 투시도 같은 거예요. 아니 단면 투상도 같은. 약간 줌아웃 하고 배치해서 이게 그 예제를 봐야 돼. 해당 예제를 보면 이 직교보기라는 걸로 딱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직교보기.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까운 클립인지 이제 멀리 가면 이렇게 단면 스타일로도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안에 내부 단면 컷도 나오긴 하는데 예, 어느 방향으로 커팅이 이루어지고 안에다 채우기 같은 거 보시면 이건 안 돼 있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을 껐다 켰다 해보고 스케치도 네, 색이 들어가는지 빼는지 껐다 켰다 해보시고 해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사진상을 딱 찍어주면 이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 것도 아이고 이것도 효과를 줬는데 사진을 안 찍었네. 아까 전에 컬러 아웃라인이었죠. 이렇게 하고 사진 한번 또 찍어주셔야 저장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로기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 라인 해서 아마 요 구도였을 거예요. 그 예시 자체가 이 구도로 잡아 놓으시고 뭐 사진 찍어 주시고 지켜보기 교체해도 되고 여기도 추가 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기본 예제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예, 받으신 다음에 항상 효과를 다 완료했으면 이제 사진 찍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렌즈 플레이 효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디로 넣어줘야 되는지를 다양한 거를 한번 넣었다 뺐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 넣는 거 했었네요. 전 등 넣는 거 여기도 한번 찍어주시고 예를 들어 등을 한번 넣어볼게요. 라이트 해서 여기 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명 타입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제가 방금 전에 집어넣은 조명은 그 조명이죠. 이거 뭐냐 이거 핀라이트 뭐냐 저거 간접 조명 띠 조명 하나 넣어봤는데 우선 나머지 한번 넣어보시고 이거는 밤에만 활성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꺼놔요. 네. 켜면 밤에만 켜질 수 있게끔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보시고 이 상태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추가해 주시고 라이팅 태양은 태양은 태양 높이가 밤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태양 위치가 어두워져. 그러면 얘가 켜지고 태양 높이가 밝아지면 꺼지고요. 예,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더블 클릭해서 효과 지워버리고 다시 리얼 스카이의 스카이 타입을 나이트로 바꿔요. 그럼 나이트로 바뀌면 켜지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저렇게 효과들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조명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조명을 안 달고 여기 기본적으로 아마 켜지는 기능이 제가 트위모션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클릭해 보면 얘는 없네. 밤에 라이트가 켜지지 않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예시들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시들 보시면 여기에 라이트를 이렇게 달 거예요. 밤에 라이팅 설치하는 작업이 까다롭죠. 네. 여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해야겠네. 그런데 트윈모션과 루비는 장단점이 있는데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이제 심야로 바꾸면 이렇게 라이트가 밑에 쭉 들어오죠. 그리고 아마 여기 부분도
빛을 렌즈 플레이 스포트라이트 추가해서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예시를 한번 봐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시 한번 보러 갑시다. 이건 저장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카메라 씬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걸로 렌더링을 걸고, 렌더링을 거실 때는 요거 모두 다 체크하셔서, 이 전 영상에 제가 포토샵에서 리터치하는 거 보셨죠? 예, 그거에서 인쇄 버튼 눌러가지고 내보내시는 작업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미지 세트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태까지 작업했던 모든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깐 예시 중에 이건 저장하시면 되고, 예시 중에 예제 파일 중에 심야 리터치가 되고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럼 그 예시들 중에 가로등이나 이런 파트에 라이팅을 붙이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봐야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9가지 예제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트를 한번 얘를 심야로 바꿔볼게요. 얘도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안 돼 있구나. 라이팅 세팅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제가 봤던 루미온 예시들에서는 자동차 앞에 라이트를 달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냥 라이트, 이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달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회전 이 수평으로 안 돼. 여기 있다. 회전은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차 앞에 이렇게 라이트가 비춰지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아마 그거를, 제가 지금 이 발광 원체 있잖아요. 쟤에선 빛이 안 나와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바닥을 좀 비춰야겠네요. 네. 좌우고 바닥을 비춰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아마 심야가 표현되어지는 예제 같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예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예제거든요. 첫 번째 예제 보니까 열어봤어요. 이거 세 번째 예제 열어봤어요. 근데 오브제들 중에 이게 원래 지금 낮에 이렇게 돼 있던 거였는데 제가 밤으로 바꾸니까 이 예제도 심야 표현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옵셋의 자동차의 선택을 걸어보니 조명이 있는 객체들이 더 따로 있더라고요. 오브제들 중에 조명이 있는 객체들을 우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예제들은. 그 다음에 아마 첫 번째 예제도 같이 살펴보면, 이건 첫 번째 예제죠. 첫 번째 예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나를 어둡게 하면 여기 보시면 조명, 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이게 이 전등 부분은 밝기가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배치했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요거 하나 배치 따로 하고요. 요거 하나 배치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빛은 네. 높은 아이스 파일 라이트 소스, 여기에서 이 스트리트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나봐요. 스트리트 라이트. 그래서 조명바 부분에 배치를 할 때 그냥 램프 말고, 그래서 저 레이어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얘 레이어구나. 이 레이어에서 타겟 라이트, 이렇게 이렇게 했네요.
얘는 라이트를 잡고 이쪽으로 한 다음에 체크하고, 예, 콘 각도 조절하는데 얘는 늘리고 밝기 조절하고 이런 스타일로. 그 다음에 이쪽도 라이트 부분 잘 보시면 이런 핀 조명.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제들을 잘 보시고, 예, 얘는 아예 모델링을 이렇게 핀 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파놨네요. 예, 파놓은 상태에서, 예, 이 라이트를 이렇게 배치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 안쪽 실내도 보시면 라이트가 어딨나 보죠. 라이팅귤러 라이트 방향이 이쪽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라이트 조건들은 이 첫 번째 예제를 참조하면 되겠네요. 이 첫 번째 예제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라이트 조명이고, 여기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에어리얼 라이트라고 이런 게 있어요. 라이트 중에 배치하는 거 보면 이런 라이트 말고 두 번째 페이지, 요거다. 예, 요거 에어리얼 라이트.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여기 구석에다 한번, 여기는 어두우니까 여기다 한번 비치해 볼게요. 그래서 구석에 이렇게 에어리얼 라이트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고도 조절해주고, 여기서 보시면 에어리얼 라이트 하나에 길이 좀 조정했네요. 길이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밝아지는구나. 이렇게 조절하고, 이 친구는 회전을 좀 줘가요. 회전. 이 회전이 이렇게밖에 안 되네. 여기 있다. 이 수축 회전.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천정면이 왜 이렇게 환한가 봤더니 이 라이트를 바닥에서 위로 쐈네요. 예, 이 라이트. 저 라이트는, 예, 이렇게 이 라이트인데,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라이트를 바닥에 깔고 얘를 회전을 했어요. 위로 이렇게. 천장면도 밝게. 그리고 저 천장면의 콘 각도를 넓혀서 고도 조금 이동시켜주고, 이동을 해서 쪽으로, 해서 배치할 수 있게끔 해서, 바닥 천장 부분이 좀 어둡게 느껴지면 바닥에서 위로 조명을 쏘는 작업을 해줬네. 이거는 제가 그룹핑을 해버려가지고 그룹으로 했다. 그룹 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예제는 조명 계획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과 혹시 심야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루미오 2차 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단면 투상도 작업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